이 파이브 아이즈에 관련돼서 굉장히 시큰둥하게 기사들이 나와요. 뭐 미하원에서 파이브 아이 그 추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더라. 검토하는 게 이제 상임위에 통과가 됐다. 통과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가고 있는데 유독 한국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하원은.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이 파이브 아이즈는 일본이 돈을 그렇게 쳐발라가면서 들어가고 싶어해서 어떻게든 한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는 자기들밖에 없다, 세계에. 일본이. 다른 국가들은 다 친중이라 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로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을 뒤로 제껴놓고 우리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파이브 아이즈를 하겠다, 첩보동맹에 넣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이 멘붕이 와버린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일본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지금 기사에는 나와 그러니까 있어요. 돼 있으나 네. 검토를 하고 있으나 네. 실질적으로는 한국만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본은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이번에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좀 하위 개념의 동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왜 더 특별하게 그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뭔가부터 좀 이해를 네. 해야 돼요. 네. 지금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첩보 동맹입니다. 네. 이게 말 그대로 대놓고 첩보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이 나라에는 전 세계 유무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감청 장비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이 나라들에. 네. 그래서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 나라를 지나는 모든 통신을 감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중심이 돼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상대방이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정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대놓고 이씨, 조용해 들여다보고 있어. 뭐 그래. 어쩔 건데? 그래서 깡패짓 하는 아니 거 아니야. 왜 들여다봐 우리 거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 테러범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좀 무서운데. 아니 그럼- 깡패라니까 얘들은. 그러면 나도 좀 가르쳐줘. 그러면 안 돼. 이런 내용이 흘러나가면 세계 평화가 위험해. 니들한테 있으면 안전하고 우리한테 오면 위험할 정보라 그러면 애초에 취득을 안 하든가 이씨 다 공개를 해야지. 근데 이 공공연한 파이브 아이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브 아이즈는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미국이 전 세계에 우리 동맹이야, 우방이야 하고 부르는 나라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네가 정말 믿는 나라는 파이브 아이즈 딱밖에 없다. 그렇지. 이런 방증이었거든요. 나머지는 동맹이긴 한데 한데 사실은 뭡니다. 약간 격가지 동맹인 그렇지. 거고 니들은 언제든지 배신 때릴 수 있는 애들이야 이런 건데 한국은 그 동맹이 아니라 영연방 국가도 아닌데 심지어 미국, 일본, 영국이 이 러일 전쟁 때 짬짬이를 맺어가지고 그동안 사실상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게 거의 100년인데 그런 일본을 빼고 한국이랑 엮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하잖아요, 나라들을.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정말 가족 같은 관계라면은 파이브 아이즈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친하기도 했다가. 예. 근데 그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모든 정보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군사 정보나 이런 게 아니라 기업 비밀을 비롯해서 개인 이메일을 비롯한 모든 정보를 일단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정보의 획득이라든지 국제 외교에 필요한 정보를 선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그 농밀한 정보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보를 그 정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분석하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랑 똑같은 거지. 삼성에 많은 계열사가 있고 계열사 사장들이 있지. 삼성 계열사 사장이면 다 정보에서 1급 정보를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삼성 미전실의 정보를 받는 계열사 사장은 몇 명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만큼 정보의 차이가 국력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탑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이냐 이거지.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가 앞에 있는 모든 얘기들, 그동안 나왔던 모든 뉴스의 종결판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파이브 아이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통신망을 개선하고 이 발전을 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6G가 되고 엊그제 국뽕반점에서 얘기한 저궤도 인공을 통한 위성통신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설비들의 전문가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통신회사가 그 전문가였어.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력이 사실상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뀐 거예요. 이미 5G도 미국이 보급이 제일 늦고 있을 뿐더러 이제 앞으로는 5G를 뛰어넘어서 6G로 건너가려고 하는 단계에서 기술적인 또는 그와 파트너로 연결될 수 있는 실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간절히 필요한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5G 한다고 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뒤져놓고 본다고 치면 5G 장비는 들여다볼 수 있겠죠. 일부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6G라든지 위성 정보에 관한 정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자기가 획득하고 있어야 볼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엊그제 국뽕반점 꼭 보세요. 전 세계 위성 통신에 관한해서 위성을 발사하고 위성으로 통신할 수 있는 베이스와 기술은 미국이 먼저 개발했지만 그 위성을 통해 가지고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 수신기 기술의 만큼은 대한민국이 독보적이고 전 세계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5G를 지나서 6G나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전환될 조짐이 보여요. 왜? 중국을 제껴버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5G의 영향력이나 생산 설비를 제껴버린 상태에서 그보다 초월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정보망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면 6G 플러스가 필요한 거고 그 파트너 국가로 한국을 점찍어 놓고 아예 미국이 이걸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사전 작업이 언제부터 된 거냐면은 미국이 반화웨이 캠페인 펼칠 때부터 이미 이런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왜냐면 거예요. 이런 류의 화웨이가 세계 5G 시장을 차지하게 되면 미국의 안보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중국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중국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웨이 장비 쓰면은 우리랑 정보 공유 못할 거야라고 미국이 굉장히 많이 협박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그 협박에 가장 먼저 응답한 나라들이 사실은 파이브 아이즈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거 쓰지 마라라고 해놓고 이제 이걸 다 닫아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5G 적응 속도가 늦고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원래 정보통신으로 먹고 그렇고. 살았던 나라들이거든. 그래서 이 나라들의 거를 갑자기 개선해주기 위해서는 한국의 태도가 꼭 필요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지금 5 아이즈가 정보를 도청만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역정보를 흘려갖고 첫 버전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중간에 바꿔치기를 해버려요.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 이정일이가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우리 헤어져요라고 메일을 중간에서 바꿔서 보내므로 인해갖고 이 둘 관계를 완전히 제껴버릴 수 있는 거야. 우와. 너는 아니 잠깐만 헤어져 이런 거 뭐 또라이 새끼 사귄 적도 없는데 왜 헤어지지? 얘 미친놈 아니야? 말을 하자면 그리고 이쪽으로 돈을 송금을 했는데 분명히 얘는 비쳤는데 일이 안 가고 딴 데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예 이러한 통신을 마비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제맹을 할 수 있는 기술도 파이브 아이즈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통신을 다 꺼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이 자체만으로 한 국가의 경제나 군사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이 안에 대한민국을 넣어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우리가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떤 느낌이냐면
도식에 의해서 기사를 쓰는 느낌 있잖아요. 저기 그게 그 차원이 아니야. 그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고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행간을 읽는 기사가 1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가까워지면 중국 걱정해야 된다 그러고 중국이랑 가까워지면 미국 걱정해야 된다는 식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딱 도식에 맞춰서 기사를 근데 쓰고 있는 적어도 거야. 이제는 한미 동맹이 뭐 불안하네 어쩌네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는 이제는 안 나오겠네. 근데도 계속 쓰는 거지. 그래서 이 미국이 실제적으로 이번에 우주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작전에 우리랑 동참해 준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전제하에서 사실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서 한국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엊그제 나왔죠. 그 핵연료 재처리. 그러니까 이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연 거예요. 고농축을 안 할 뿐이지 20% 농축할 수 있는 핵 물질과 핵 연료와 핵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미국이 인정을 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이미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번에 첨단 군사기술 장비 부품을 한국에 수출 허가를 내줬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유도 무기 관련한 일종의 이제 추적 장치, 유도 장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에 쓰이냐면 ICBM이라든지 장거리 유도탄 같은 데 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그 드론이라든지 비행기들 같은데 자세 제어 같은 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연동해서 지금 또 하나의 뉴스로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레이저 장비를 실제 탑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차나 비행기에다 레이저 장비 같은 것들을 탑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레이저 그 공격 기술이 이 미국하고 맞먹을 정도로 지금 정밀도에 와 있는데 이 우리나라 기술의 한계는 뭐냐면 고정한 상태에서 날아오는 물체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레이저 포대가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이동하면서 조준을 해갖고 발사를 하려고 하면 야. 나도 움직이고 상대방도 움직이는 거를 같이 파악을 해서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가능해요? 와.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부품을 미국이 우리한테 판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KF-21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군사 드론, 무인 드론 이런 데다가 포탄을 안 달고 레이저를 달아가지고 출격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야. 그럼 한 발에 20억짜리 미사일을 쏴서 상대방을 격추시키는 게 아니고 전기로 1,000원만 넣어갖고 레이저로 충전해갖고 그거를 쏴버리는 거야. 그것도 와. 상대방의 탐지거리 밖에서 거의 무한대의 거리로. 레이저는 10만 킬로를 날아가서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준하고 그걸 맞출 수 있는 걸 주는 거야. 마하 2, 마하 3의 속도로 달려가면서 상대방이 날아오는 마하 4, 5의 고속 미사일도 찾아서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해줄 수 있는 유도 부품 우리한테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걸 받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미사일을 쏴놓고 목표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와우. 일단 날아가고 있는 미사일을 얼마든지 궤도 제어나 목표물을 바꿔가지고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세상에. 그리고 이러한 저격 기술과 레이저 기술을 갖추게 되면 사실상 우리 기존에 있는 뭐 사드를 비롯한 방공망이 다 필요가 필요 없어요. 없는데? 다 필요 없는데? 비싼 미사일들이 필요가 없어. 그러네. 그러니까 이번에 판매했던 이 기술이 판매됐다는 얘기는 한국 보러 다 갖추라는 얘기야. 한국 군대 보고. 전부 항공모함 만들고 핵 구축함 만들고 농축해서 몰래 핵미사일 만들어 뭐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와 같은 원초적인 기술들이 미국이 갖고 있는 최강의 기술들을 줘가면서 결국 이 사람들을 우주군인이 식스 아이즈에다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동안 미국이 계획은 스타워즈부터 시작해갖고 최근에 아르테미스까지 거창하게 많이 세웠잖아. 근데 막상 이거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옛날 같지가 않아.
아폴로 계획 같은 거 했다고 쳐봐봐. 돈도 돈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어 기술이나 컴퓨터나 물자들 누가 만들었냐고. 지들이 직접 만들어야 돼. 개발이라고 하는 거, 개척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거든. 근데 미국이 이 능력이 안 돼요. 오죽하면 한국이나 대만한테 반도체 공장 좀 와서 지어줘라고 사정할 정도로 미국의 제조업 수준이 형편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안보하고 연관돼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파트너로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나는 한국이랑 손잡고 갈래라고 하는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게 되면 탈레반 피해가지고 그 안에서 미라클 작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 관계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랑 갈등 관계가 있었을 때 미국은 절대 우리 편에서 지금에 있는 상황을 한국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한반도의 존재라는 게 사실상의 미국의 희망이기도 하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인 일본, 러시아, 중국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키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토애들은 이런 기사를 쓰기 싫겠지. 일본 애들은 미쳐버릴라 그러니까 지금. 응? 계속 일본 언론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돈은 그렇게 갖다 처바르고 무기 사고 로비하고 그랬는데 왜 항상 외교적인 성과는 한국이 다 갖고 가는 거냐. 왜 일본 정치나 외교는 뭘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 와중에 아베가 사임을 했다는 소리가. 아베가 왜 사임을 아니, 해? 아베가 아니고 스가. 네. 뭐 그건 뭐 예정된 수준 아니었을까요? 속보로 올라왔나? 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기 시작한 거는 재작년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재작년부터 주로 이러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미사일 기술을 비롯한 레이더 기술을 비롯한 선진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핵 기술의 표준 코드는 다 러시아고요. 러시아제 핵 잠수함 핵 잠수함과 원자로 러시아형 소형 원자로 그 기술을 카피한 거예요. 이거 김영삼 씨가 김우중 씨한테 얘기하고 러시아 조선사가 갖고 100만 불 주고 설계도를 사와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핵 기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무기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옛날에 소련 무너질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무기들 받으면서 그 무기를 무기에 대신 관련한 기술들과 여러 가지 이 연구원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한국으로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미사일과 레이더 기술의 시초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선배들이 그때는 군대 가가지고 그거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러시아 너 그거라도 가지 그랬니? 그건 더 전이라서 저는 훨씬 전이죠. 그렇구나. 네 나이가 있으니까 노태우 때는 대학생일 리가 없겠지 네가. 계산이 그렇게 되네. 너 노태우 때 너 몇 살이었어? 모르겠어요. 묻지 마세요. 90년대에. 응? 네, 초등학생이겠죠? 그리고 아닌가? 중학생. 우리나라에 있는 자주포 기술과 탱크 기술 이런 거는요 미국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걸 다 팔고 있어요. 맞아. 우리 장갑차가 호주에 들어갔는데 호주에 10조 원어치 들어가고 미국에 50조 원어치 들어가요. 이제는 우리 자주포가 전 세계 표준 자주포가 돼가지고 미제나 독일제를 밀어내고 전 세계 전장 국경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야 KF-35 하지 말고 가격이 3분의 1 가격이면 되는데 차라리 우리 한국 기체를 사서 쓰자라는 얘기가 미 국방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의 군사 기술들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정말 한국이랑 잘 지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국격과 그러한 국가의 위상을 바탕으로 해서 원하는 모든 조약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에 그렇게 요구를 했으나 박정희 이후로 한 번을 안 풀어주던 그 모든 조약들을 사실상 다 풀어냈다는 거예요. 다 풀어냈어. 다 풀어냈어요 이제. 네. 그래. 나 대학 갈 때 보니까 러시아 어과가 인기가 많았어. 소련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굉장히 높았는데 영어과랑 비슷했는데
이제 러시아로 이제 경제 위기로 이제 쫄딱 네. 망하니까 망하거나 점수가 이제 바로 툭 떨어진 거지. 그때 들어간 거야 얘가. 떨어지고 나서 들어간 그렇지. 거죠. 나서. 근데 야. 그때도 제가 들어갈 때 야 그래도 러시아 뜬다 이런 말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속았네. 왜냐면 나 때는 어디가 좋았는지 알아? 서반어과. 아, 서반어과. 아랍어과가 좋았어. 중동 보내려고. 서반어는 스페인어과인데. 스페인어까지. 네. 아랍어과가 좋았다니까. 그래요? 아랍어과가 뜬 적이 있었구나. 저는 없었는데. 아니 나 때는 아랍어과 많이 떴었어. 중동 많이 보낸다. 중동 많이 보내는 건 박근혜. 박근혜. 아니 그때 통통 중동은 그건. 일하러 간 거고 노가다로 네. 간 거고 지금 중동은 간호사나 저기 파출부로 가라는 거 아니야. 이 아줌마 하는 거는.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아, 리치 형님은 우린 중국어과. 그러니까 제 동생이 외고를 맞아, 갔는데 맞아. 그때 중국어 우리 이후에 이제 중국하고 개방이 엄청 떴어요. 되면서 중국어가 또 확 올랐죠. 엄청 떴지. 요새는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죠. 아, 그렇구나. 네. 예. 제2외국어로 전 세계 120개가 넘는 국가에서 실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1 외국어로 하는 데도 많고요. 제1외국어도 많고. 네. 네. 특히 뭐 베트남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뭐 한국어가 동남아 필수니까, 지역. 동남아 지역에서는 네. 한국어 필수라고 하죠. 아무튼 이 대단하다. 파이브 아이즈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동향과 주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멤버십으로 주식 방송을 한 거예요. 네. 그 멤버십으로 말씀해주신 그 주식들이 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지금도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어제 이미 많이 올랐고요. 그 뉴스 났을 때. 보니까 지금 중국어 전공하신 분들 꽤 많으신데. 네. 중국 많이 우리 하시구나. 우리 세대 조금 아래. 아래. 네. 아.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또 하나의 외교적인 또는 이제 국가적인 호재를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 통신은 5G가 아니라 6G로 바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라는 점을 알고 이러한 변화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와 관련해서 6G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모든 통신 서버와 반도체 칩, 통신 칩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모리는 어차피 똑같이 갈 거예요. 네. 용량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연산에 필요한, 통신에 필요한 이른바 비메모리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또 한 번 태풍이 분다는 거지. 6G를 커버리지 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고, 지금 제이드래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세계 최초의 상용에단 6G 칩을 삼성이 이미 개발을 해놓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네. 내보내줘요. 나 나가서 내가 생색낼 거 얼마나 많은데 날 좀 내보내달라고 이 난리 쳤구만. 그래서 나왔으니까 절대 정치 개입하거나 괜히 또 어디 가서 저기 주식 조작하고 뭐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착실하게 쥐죽은 듯이 있으라고. 아니지, 열심히는 해야지. 열심히는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사익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착한 재용이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